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0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며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9월에 기존 주택 판매 예상치가 상회하며 전월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9월에 판매가 증가했으며 주택 투자자들이 내년 모기지금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히 남아져 있다. 즉 그래서 계속 기존 주택 판매 예상치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미국의 주택 추이가 생각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MBS 관련되어져 있는 모기지 관련된 주식을 좀 더 빠르게 매집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배당도 같이 챙겨 먹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이 좀 많이 잘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모기지도 잘못하면 박살이 나요. 다 똑같은 회사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미래가 안정하고 괜찮은 거 위주로 또 골라서 타셔야지만 이렇게 챙겨 먹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미 연준의 고위직 개별 증권 매수와 거래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이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요. 고위 관리들의 계전 유가증권 매수 및 거래를 금지 제한하며 연준의 정책 담당자와 고위 간부 보고의 투명성 및 공개 적시성을 높일 것이라는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뭐 CBDC 빨리 도입시키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예, 다 뭐 저 사람의 약간 한번 계좌 좀 한번 열어서 한번 볼까? 라고 하면 적법한 절차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허가만 나온다면 곧바로 조사했었을 때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BDC의 뭐 장점과 단점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새로운 규정은 모든 고위 관리가 연준의 공적 임무에 집중하며 대중의 확신을 주기 위한 기준을 높일 것이라는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리직이 우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돈놀이와 돈장사를 하고 있지 않는다. 좀 더 투명성 있고 신뢰성이 있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겠지만 파월의 임기도 상당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몸살이기를 더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윌러 연준 이사가 디지털 달러 발행으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또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문제는 펀더멘탈과 깊이 관련된 부분이라 연준 이사회가 아니 의회가 결정을 내릴 문제라고 생각이 하며 결제 시스템의 연준과 은행들이 직접 경쟁하는 것이 지적이라고 또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테이퍼링이 현재 미국 경제 전망상 적합하다라는 발언이 또 나오기도 했었지만 여기에서 시장의 충격은 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고요. 국내 소식으로는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의 상환 부담이 커져도 우리는 제 갈 길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원래 취지로는 전세대출 막고요. 분양대출 막아야 되는데 이것 봐라. 반기를 드네. 근데 이거 조만간에 대선도 있네.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좀 하고 양보를 했죠. 그래서 어디를 조지고 있냐. 담보대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총대 매는 금융위원장이 있죠. 네. 참고로 암호화폐 관련되어져 있는 단속의 규제 기관은 금융위원회 소속에 일단 잡혀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맡을래? 라고 하다가 최종은 금융위원회에서 맡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간에 지금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러면 금리 인상
따른 외길 인생을 보여주는 이유는 어차피 내년에 할 거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에 베팅을 때리는 거죠. 과감하게. 어차피 너희 내년에 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긴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부분이 계속 강력하게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약간씩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는 거죠. 립 서비스. 근데 이게 진짜일 것 같으니까 좀 더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받을 거면 너 이자 높아질 거 예상하고 받아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탠스는 거의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리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미리 받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 친구들도 거의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아파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3.75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헝다 그룹의 디폴트 선언까지 가시화되었지만 일단 채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판이 좀 커지면 이미 인민은행도 벌써 판을 다 짜놨습니다. 계획안을 다 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도미노 이론 형태로 무너질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추후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심리적으로 좀 더 말도 안 되게 하락폭이 나온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줍줍하면 됩니다. 굳이 거기에서 동조해서 무서워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유가 추이를 보게 되면 배럴당 82.5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 에너지 정보청 주간 천연가스 재고가 증가했다라고 밝힌 가운데 그간 이어진 상승세에 차익 실현 목적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금 가격 추이는 온수당 1781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헌다 그룹의 디폴트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그런 영향성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미국의 휴스턴 소방관 퇴직연금 비트코인 이더에 2,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벌써 선제적인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되게 재밌죠. 근데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곡소리 나고 여러분들이 야, 이제 끝났어 할 때쯤에 2018년도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은 나는데 9월 달에 미국의 뉴욕 경찰청 퇴직연금과 그리고 하버드 퇴직연금 부분에 있어서 기금이 소액이긴 하지만 계속 적립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것도 몇십억 원에서 몇백억 원씩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들어왔냐? 2020년도 초까지 들어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초반때까지만 확인을 하고 끝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눈치를 미리미리 챘어야 됐고 분명히 여기에서도 갈팡질팡 할 때도 저기가 저렇게 멍청한 기간이 아닐 텐데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비유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언론사에서도 국민연금 자꾸 이상한 데다 투자해놓고 손실폭이 커지면 어떻게 나옵니까? 민심이 안 좋죠. 여론몰이 제대로 되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가장 초고 위험도가 높은 쪽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말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도 수익성으로 아주 그냥 뒤지게 때려가지고 방어를 다 해놨다라는 거. 그래서 뒷말이 안 나옵니다. 야, 너희 한번 봐보자. 근데 수익성이 넘사였어요. 그래서 뒷말이 안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하고요. 그 뒤로 월마트 미국 전역 매장에서 비트코인 ATM기가 200대 설치가 됐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옵션에 대해서 4% 수수료와 현금 교환 수수료가 7% 부과된다. 약간 좀 비싸죠. 네, 비쌉니다. 그래서 꼭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리플 빵형이 XRP SEC 때문에 이더에 밀렸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 몇 년간 XRP 암호화폐 2위를 유지했다며 SEC가 이더에 홀패스해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며 규제 기관이 아닌 시장의 힘이 승자 패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매우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빵형이 별로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에 좀 많이 서운하다, 섭섭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분량이 매일같이, 매주같이, 매월같이, 매년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물 들어올 때 좋은 소식을 많이 내주어야 하고도 아쉬울까 말까인데, 그리고 이 XRP를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도 꽤 많죠. 이 믿음, 굳건한 믿음이 있을 텐데 여기서도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있는데 장기 분들은 아무런 신경을 안 써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단기와 중기이신 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이죠. 왜냐? 나는 1년 또는 2년 정도 보고 기다렸다가 수익성을 내려고 하는데, 또는 초단기이신 분들은 뭐 6개월이나 분기마다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도움을 안 주고 있죠. 그러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아쉽다. 그리고 수익성 대비도, 수익률 대비도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이 여전히 도움을 안 준다. 왜 그런 도움이 안 준다라는 반론의 여지는 어디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냐면, 자, 나머지 코인들 말 나올 거 뭐 어떤 형태로 나왔습니까? 벌금 내고 땡처리하고 곧바로 끝냈습니다. 최근에 테더도 어떤 행동을 보여줬죠? 야, 어차피 질질 끌어봐야 질질 끌어봐야 별로 좋지 않은 거 뻔히 아니까 미리 세금 내고, 아니 미리 벌금 내고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자존심이 걸려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세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로빈후드가 내년 출시 암호화폐 월렛 대기자 명단에 100만 명 이상 등록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미국 재무부 차관이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는 합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도 때 미국의 스탠스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하죠. 그러했기 때문에 웬만해서야 이제 이 ETF 시장까지 키워놨던 이 판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포용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언론 플레이가 이제 막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너무 강력하게 초반에 안 좋다라는 인식을 너무 많이 심어줘 버리면 이게 나중에 해당에 있는 그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었을 때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최대한 안 하고 이제 시장을 키우려고 하니까 옹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글래스 노드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차익 실현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글래스 노드는 155일 이상의 비트코인 보유한 장기 보유자들의 비트코인 내 스트롱 핸드 혹은 비트코인 스마트머니로 간주가 된다. 전형적인 온체 움직임은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로 요약이 되며 지난주 비트코인 순 포지션 변화, 매트릭스 전주 대비 소폭 완화가 됐으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돌파하고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바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최근에 펀딩 피를 한 방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를 보아도 생각보다 펀딩 피가 좀 높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물 부분이 요새 주도하고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이런 내용도 좀 봐야 되겠죠. 왜 좀 강세가 나올까? 마운트콕스 채권단의 90억 달러 비트코인 회수 예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도 마운트콕스 해킹 피해 보상이 집행이 됐고 이번에 확정이 나왔습니다. 확정 기간이 10월 20일 날 보상 계획이 확정이 나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들 이거 받으려고 진짜 눈물 콧물 하면서 마음은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몸과 건강이 다 나빠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거 한 방에 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거의 현금화에 대한 강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잊을만하면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제 1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코인가스 결성금 2월 공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가 있냐면 또 다른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유튜브에서도 요새는 빚 관련된 유튜브가 좀 많이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빚 5천만 원 생겼습니다. 빚 3천만 원 생겼습니다. 다 큰 돈이죠. 예, 큰 돈입니다. 왜 큰 돈이냐? 본인이 일을 했었을 때 실수령의 기준으로 해서 연봉 3천, 연봉 5천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진 않죠. 1년 주기로 벌어야지 만들어지는 돈들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해당에 있는 이 빚 관련되어져 있는 걸 2월 공제를 받아야지만 뭐 어떻게 하던 간에 손실률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이런 영상을 만드는 노력에 이것도 같이 한번 참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대다수 거의 모르는 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둘이 짝짝꿍 하고 통과시켜버리는 게 엄청나게 많겠죠. 예, 이게 빙상의 일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정치적인 언급을 한 게 아니라 오로지 코인의 생태계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했다라는 점을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디파이 락업 예치금이 1519억 달러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락업 예치금은 지중 상위 디파이 프로토콜 팬케이크 스왑과 메이커 커브 순이라고 하니까 팬케이크, 메이커, 커브 순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친구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리플 XRP 소송이 상당히 질질 끌어가고 있다. 내년 1월로 소송이 연기가 됐고 아마 더 늦어지면 3월에서 5월달까지 연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위믹스가에 따른 내용과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메이드 주주총회가 22일 기준으로 끝났고요. 11월 2일 드레이크 스테이킹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3일날 이메이드 실적 발표 14일 미르포 NFT 서비스 시작 16일 드레이크 아이템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거 관련된 자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상업적으로 성공한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게임 코인이라고 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코인의 내재적 가치는 게임에서 파생된 가치에 통해 보장이 됩니다. 라고 해서 뭐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중년 게이머 김 실장님의 미르포의 이 해당 코인과 결속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따로 챙겨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보충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이 미르에서 나왔던 형태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해당 게임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캐릭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차 해가지고 무엇을 캐고 있죠. 예, 무엇을 캐고 있습니다. 그거는 흑철이라는 것을 채굴을 하는데요. 네, 되게 재밌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아이템의 무엇을 또 이 게임을 제대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대략적인 흐름은 뭐 여기에 뭐 플러스 원을 뭐 만드든지 아니면 아이템과 뭐 아이템끼리 무엇을 뭐 결합을 시키든지 무엇을 할 때 뭐 흑철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듣기로는. 근데 여기에서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해당 시스템 부분이 이것을 도입을 하고 이 게임이 아주 떡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위메이드 주가도 같이 올라갔죠. 왜 그러냐면 유저 수가 많이 늘어났고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국내 이용자들이 이를 들고 해외 서버로 몰린 것은 이례적인 평가이다. 미르4의 블록체인 게임으로 암호화폐 거래되지만 이는 해외 서버에만 있다. 왜냐? 우리나라는 사행성으로 게임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블록체인 기술인 코인 드레이크와 NFT가 적용이 됐고 흑철 자원의 암호화폐를 통해 현금화를 할 수가 있다. 이용자들은 VPN에 의해서 글로벌 버전으로 몰렸고 VPN에 다운받는 국가가 일본으로 설정을 해서 게임을 다운로드하는 식이고 레벨 40이 도달이 되면 흑철을 채집을 해서 유틸리티 코인 드레이코로 교환이 가능하고 10만 개당 드레이코 코인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흑철을 캐서 드레이코를 받고 위믹스와 위믹스해서 해당에 이렇게 하고 돈을 뺄 수 있는 구도가 딱딱딱 있죠. 그래서 위믹스 부분에 따른 일정을 공유해 드렸고요. 그래서 좀 더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자 위메이드는 여기에 경제 시스템을 반영하고자 이자 개념도 넣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흑철의 채굴량이 10억 개를 도달하면 이자에 대한 더비를 추가로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열심히 캐고 있죠. 예,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레벨 40이 돼서 대략 10,000원 정도가 되려면 네, 80만 개에서 대략 90만 개 정도 지금은 조금 가격에 차이는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략 한국 돈을 1만 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코인의 가격의 변동성이나 흑철에 따른 가격 변동 추이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거니와 미르포는 출시 당시 11개 서버였지만 지금은 98개이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위메이드에 따르면 미르포는 필리핀 스토어 앱 매출 1위, 영국 9위, 브라질 5위 등으로 장난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근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야 뭐야 야, 80만 개 90만 개 팔 때 1만 원밖에 안 주면 뭐지? 하는데 자 보세요. 필리핀, 브라질, 영국은 뺀다라고 쳐도 필리핀, 브라질, 영국은 크립토의 상당히 인기와 관심도가 높은 국가. 필리핀과 브라질은 통화 가치가 쓰레기가 됐던 동네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일반은의 가치보다 더 높겠죠. 매우 높겠죠. 터키로 보면 어떻게 돼요? 베네수엘라에서 게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더 높겠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바라봤을 때 요거 약간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외국인이 요거를 했었을 때 바라보는 있지만 생각보다 짭짤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과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좀 선방을 할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생태계에 있다고 녹여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뭐 아이템 부분이나 옵션으로 쓸 수 있을 만한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놨습니다. 흑철을. 그러다 보니까 흑철을 채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싸움이 많이 있었고 네, 서로 간의 이권 다툼에 따른 싸움도 많이 생겼고요. 여기에서 이제 해당에 있는 여러 가지 팀원들이 뭉쳐갖고 여기에 있는 채굴장을 섭렵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도 매우 강하게 많이 보여주었더라.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선정해서 이겼으면 이제 여기에 따른 세금 추이나 이런 부분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지와 비슷한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성에 나와서 가격 추이, 흑철의 뭐 가격 추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일정 개입을 할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세금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이 온라인 게임상. 예. 왜냐하면 내가 이쪽 동네에 따른 용토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근데도 여기 팀원들은 일단 당장 흑철이 많이 필요하니까 곧바로 뛰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서 요 이야기를 같이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 한번 보십시오.
아이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고 스테이킹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욱더 물량이 줄겠죠. 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활용도를 더욱더 극대화시켰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뭐가 있었냐? 최근에 나왔던 8월 25일 기준으로 10년 만에 셧다운제가 또 폐지가 됐습니다. 왜 폐지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PC방 코로나로 아웃.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인원들이 영차해가지고 이 PC방 자영업자 파이도 꽤 됩니다. 네, 인원수가 꽤 돼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뭉치다 보니까 목소리가 파워가 세졌겠죠. 그러니까 요거 민심이 안 좋을까봐 단방에 없애버렸죠. 네, 그래서 선택제로 바꿔버렸어요. 네,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너희 나한테 밥을 주냐 뭘 주냐 이딴 소리 들을까봐 한 방에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여성가족부가 항상 개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거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게 이거 게임을 질병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논란도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행성 부분에 있어서 넘어갈 벽이 꽤 높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NFT가 정착화되거나 그러기에는 상당량 시간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부분 게임의 NFT는 해외부터 할 것이고 아마 VPN이 한창 인기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VPN에 따른 업체들은 엄청난 반사 이익이 꽤 크지 않을까. 왜 그러냐? 부모 세대 때는 저도 좀 느끼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문화적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었죠. 그때는 뭐 전쟁이 끝나고 뭐 무에서 유를 축적했던 절대적 빈곤 세대층이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만화책이 거의 진짜 거의 뭐 게임 수준만큼 상당히 부모들의 마음을 거의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내 아들, 내 딸이 이 만화책으로 내 인생이 또 많이 중독이 돼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거든요. 듣기만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전파가 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좀 내로남불인 게 본인의 어렸을 때가 그런 문화적 공간에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 했었을 때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모이지만 과거로 회귀해서 보았을 때 본인은 그런 문화적 소비 부분을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하지 말라고 강제적으로 하는 게 과연 참된 부모의 그런 자질이 있을 것인가? 차라리 절제하고 억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 부분이나 그런 거를 키워주는 게 더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전으로 한번 보자고요. 학원 갔다가 뭐 하다 보면 새벽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만 뭐 5개, 6개, 뺑뺑이로 돌리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뭐 중간에 어디에서 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그냥 잠깐 이동할 때마다 게임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보기가 안 좋을까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적인 시간이 또 있습니까?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스트레스 해소를 안 되면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청소년 자살 부분도 OECD에서 가장 높다라는 부분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는데 엑시트를 좀 만들어 놓고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을 만한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공간이 부재하고 없고 그리고 나라의 그런 토지의 사이즈도 매우 작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뭐, 집 앞에 뭐 마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 내가 역지사지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나도 직장에서 이렇게 숨 막히고 힘들고 그러하는데 내 자식한테도 힘든 건 알지만 숨 막히게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나.
집에 오면 최소한 쉼터에 따른 그런 측면은 좀 환경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또 오지랖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고요. 게임 회사들은 이것을 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한국과 중국은 상당히 교육열이 세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NFT가 쉽진 않을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쪽으로 좀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알고만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임이 하나하나씩 성공을 해왔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 게임 회사도 이런 쪽에 같이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